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북한 보위부에서 대한민국 박근혜를 아무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북한에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이 친구가 눈이 동색해지면서 야 박근혜 내 가까 이러더라고. 난 요놈이 이제 악랄한 보위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경계를 딱 하고 나를 떠보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2016년 9월 18일 서해바다로 수영을 쳐서 탈북을 한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온 울산 남자 최승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친구죠.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닌 친구. 그러니까 절친한 친구,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말 잘해라. 절친한 친구라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장교로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인민학교 2학년 때 이 친구가 있는 학교로 제가 전학을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학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뭐 서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학교 때부터 그래서 좀 허물 없는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네 집에도 많이 놀러 다녔고. 네, 제 친구가 옆에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북한에서 그 일반인이 보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한국에서 누구를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예요. 왜냐면 그 착취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피와 땀을 이제 착취하고 이분 역시도 친구의 피와 땀을 착취해가지고 또 대학 시절에 나한테 술 사본 적 있냐? 대학 때는 보위부가 아니었으니까. 아니 아무튼 그 이후도 없잖아 솔직히. 그래가지고 일반인의 피와 땀을 좀 이렇게 빨아먹는 거의 그런 존재들이죠. 보위부라고 하면 이제 제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죠. 왜냐면 그 통치 기관을 떠나서 북한 당국에서는 이제 북한 당이라는 것이 제일 넘버 원이에요. 간해가 지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북한 보위부나 보안소 이런 통제 기관들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통제를 직접적으로 내가 살을 터치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당을 싫어하진 않아요. 가장 나쁜 짓을 가장 많이 하는데 앞에서는 인민을 위해서 인민을 위함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위부라는 것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이미지 상태에도 나는 일반인 이미지잖아요. 얘는 보위부 악랄한 보위부 이미지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판단할 거예요. 지금 이미지도요? 이게 왜 악랄한 보위부라고 하냐면 보위부의 감시, 통제 뭐 이런 민간인들을 캐고 못 살게 구는 데는 보안소, 여기로 말하면 경찰보다는 보위부가 특등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 친구지만 요즘 언론에 많이 뜨더라고요. 뭐 이만갑이라는 데도 자주 나가고 북한에서 보위부에서 그 악랄한 어떤 그 보위부의 실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난 그래가지고 보면서도 저놈도 참 대단한 놈이다. 그 어그로만 보위부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무슨 보위부에 대한 실상, 그다음에 보위부에서 훈련받은 내용, 그다음에 뭐 비밀 정보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터놓더라고요. 실제 내가 북한에서 알던 내 친구의 모습 아직 그 100% 중에 한 2%는 깠냐? 근데 야 그래도 넌 그래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아니 야 너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래도 친구인 보위부 친구 때문에 그래도 좀 편안하잖아. 그거는 북한이고 여기 지금 한국이잖아. 보위부 그 가죽 쓰고 나를 죄인 취급했잖아 솔직히. 죄인 취급을 아니지. 아니 그래가지고 10호 초세에서 지날 때 어떻게 됐어? 야 대가리 숙여 이렇게 했잖아 너가. 거기서 너 잡힐까봐 그랬잖아. 내가 도와준 거잖아. 보위부 친구 그 짜게 바지 친구 불알 친구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 더 말하면 볼따기 아프죠. 그건 뭐 북한 주민들이 아는 정도에 따라서 아마 평가하는 게 다르고 또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보위부라든지 간부 학습 자료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일반 북한 주민들하고 범위도 좀 북한 일반 주민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 로열 패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알려주는데 중요한 거는 왜곡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씨 일가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미화했다고 하나? 과장했지. 과장도 과장이지만 조금 아름답게 포장한 게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은 이제 뭐 그냥 인민행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와 헌신을 바치고 있다 이 정도로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뭐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그리고 또 뭐 한국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하면은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디테일까지는 안 알려주지만 일반 주민들보다는 더 많이 알려주죠 정보를. 그런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내가 바라본 시선은 그냥 이제 신적인 존재죠. 우리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그 북한을 연구한다라는 어떤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참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미국이나 그 정보기관들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반 탈북민들이나 그 북한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알지는 궁금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박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더 믿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로열 패밀리들 김정은 집안에 대한 거는 솔직히 뭐 그 우리나라에서 뭐 아무 국가나 똑같잖아요. 최고 지도자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수반에 대한 거는 다 솔직히 비밀이거든요. 근데 폐쇄 국가인 북한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휴민트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김정은 일가에 대한 이런 정보라는 거는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뭐 우리 정보당국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흔히 이제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공개됐다고 하면은 벌써 김정은이네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한국에 온 지 이제 8년 됐는데 우리가 오기 전 10년 뭐 몇 년 전부터 김정은이 죽는다, 뭐 아프다, 뭐 급사했다, 이게 계속 뭐 어찌고 했는데 북한 사회가 뭐 곧 뭐 어떻게 된다,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고.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냥 김씨 집안의 비밀은 쉽지 않다 알기가. 결론은 그겁니다. 탈북은 제가 먼저 하자고 그랬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제 친구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북한에서 이야기해줘서 아는 거고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제 강원도 원산 항보입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한접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쌀을 북한으로 데려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한국 국민분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친구한테 가자라고 했던 거는 2016년 8월 15일 전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를 듣고 그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던 건 너가 말하는 게 낫겠다 나보다. 그때 처음에 어떻게 말했냐면 박근혜한테 가까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님 뭐 이렇게.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거야. 야, 됐어, 진정해. 대통령 님자 붙이는 게 좋은 그 나쁜 게 아니야. 왜냐면 자기 국가 수반이었던 사람인데 국민들이 님자를 붙이는 거는 그거는 노예라는 것보다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북한 보위부에서 대한민국 박근혜를 아무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북한에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이 친구가. 눈이 동색해지면서 야, 박근혜인데 가까 이러더라고요. 난 요놈이 이제 악랄한 보위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경계를 딱 하고 나를 떠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 나는 그 몇 년 전에 중국을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넘어갔다 4시간 만에 잡혀가지고 이제 북송됐죠. 근데 요놈은 이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호치지 술 먹다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나로서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북한 사회가 그래요. 보위부는 인간하고 직업하고 구별되는 게 보위부. 악랄하고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이 보위부의 그 권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가 잘못해도 다 잘했고 그럼 뭐 내 것도 다 자기 거고 뭐 이런 거였죠. 나는 거의 뺏기다시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혼란스럽죠. 말 잘해야 되는데 딱 하고 있다가 너가 간다고 하면 나도 갈게.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 갈까 하니까 처음에 왜 가자고. 한국 이게 박근혜한테 갈까 이렇게 말했죠. 박근혜가 오래 하니까. 박근혜 근데 박근혜 누군지 알았나? 솔직히 이제 난데없는 소리라서 박근혜 뭐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이게 얘기를 했으면 갑자기 아무 무슨 의논이 없다가 야, 한국 갈래? 박근혜가 오래. 박근혜한테 가자. 이렇게 하니까 한국은 어디고 대한민국은 어디고 남조선이 한국이고 대한민국인 거야. 박근혜가 그 남조선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광복절 축사를 봤는데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다. 그냥 뭐 한나라 대통령이 오라고 했는데 가면 설마 죽이게 하겠냐. 그 결정적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결심 먹은 게 바로 그때 한 거죠. 저희가 9월 달에 왔는데 사실은 이야기한 거는 9월 14일, 15일쯤 됐나? 뭐 그때 13일인가? 13일인가? 그때 얘기했어요. 13일쯤. 근데 제가 본 거는 이제 제 방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탈북 루트는 이야기를 하고선 둘이가 다 오케이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북이냐 남이냐. 삼국을 거쳐서 갈 것이냐 아니면 같이 고향에서 살던 이제 그 황해도 연안에서 출발을 하면은 강화도 말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말도 해병대가 있어요. 그곳을 목표로 삼고 갈 것이냐에 대한 진짜 상의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 친구가 중국으로 한번 탈북했다는 건 저는 북한에서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 제가 삼국으로 가는 건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번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중국은 어렵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보위부하고 일반인 암만 친구라고 그래도 일반인하고 국경으로 갈 그 어떤 그 이유 같은 걸 만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바다 남쪽으로 바다 행하자. 사실상 우리가 육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요거 뭐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북한 바다 그 제방뚝에 한 2번인지 왔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쭉 봤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면 저 섬까지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아주 이 친구도 야뭐 한두 시간이면 가. 진짜 그렇게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인가 봐요. 그게 되게 가깝게 보였어요. 마음이 가까워서 그렇나 뭐 그 전기철조망도 있고 지뢰밭도 있으니까 그리고 순찰도 나오고 잠복도 나오니까 그 시간들을 알아가지고 요때를 피해서 몇 시에 가자 하고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서해바다는 그때까지 다 정해가지고 저희가 위성지도 거리 측정을 해봤는데 직진으로 오면 7km, 6.8인가? 근데 우리가 직진으로 온 게 아니고 중간까지 왔다가 무인도 섬에 또 갔다가 그걸 다 하니까 뭐 22몇 킬로가 나오더라고. 우리가 그 뗏목 탄 거리도 있고 헤엄친 거리도 있고 이게 헤엄친 거리가 한 7km 정도? 그냥 4에서 한 6km 정도 될 것 같아요. 헤엄친 거리는.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최초로 발견했던 그 해병대 그 말도 해병대에서 저희가 딱 직선거리 6km라고 하더라고요. 경비정이 나왔었어요. 바다 가운데 떠서 허덕일 때 그때가 경비정 나타나기 전에가 내 다리 뒤에 왔을 때 거기에까지 북한 경비정이 오는지는 난 솔직히 모르겠는데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물이 빠질 때 왔으니까 경비정이 또 따라오지도 못해요. 왜냐면 갯벌이 드러나가지고. 근데 그걸 왜 그때 말하지 않고 이제 말하냐? 아니 너 그때 말했으면 우리 그때 경비정 나왔을 때 손을 들었으면 우리 고생 안 했잖아.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도 그 북한 경비정인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경비정이 북한 경비정 같으니까 무인도로 방향을 틀어서 간 게 그래서 사실은 무인도로 갔거든요. 그때 알았으면은 당연히 저거죠. 그 와가지고 물에다가 그때 몰라가지고 붙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경비정인지 한국 경비정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숨자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이제 와서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저는 아무 심정 없었어요. 뭐 눈 다 가렸는데 뭐 봐야지 뭐 보여야지 뭐. 그러니까 그 별 심정이 없었다는 게 처음에 우리가 군함 타고 평택항인지 인천항인지 들어왔을 때 그때 국정원에서 마중을 나왔어요. 헌병하고. 근데 저희가 들어올 때 다 눈을 가렸어요. 배 그 올라타자마자 다 눈 가리고 또 포박을 해가지고 국정원 사람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에 나온 게 국정원 사람들처럼 느껴졌으니까 국정원으로 갔겠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국정원에선 저희가 이제 조사기관에 올라가서 안대를 풀었을 때 그때 국정원을 처음 본 거죠. 내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야. 아 됐어. 국정원 그 선생들이 뭐 나는 뭐 안 봐도 비디오니까 악랄한 보이브한테는 시간도 좀 더 많이 했어요. 저는 조사 많이 받았죠. 국정원 안에서 받고 하나원에서도 따로 있으면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럼 너 돈도 많이 받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 받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이 이 친구는 그냥 북한 주민이었고 저는 보이브라는 곳에 있었는데 김정은 시대가 집권을 하고 그때 당시 2016년도가 북한에서 당 7차대가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가지고 당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던 그 해예요. 5월 달에. 그러니까 그 이제 당대회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당대회를 했는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이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조사를 좀 많이 받았죠. 이 친구가 같이 조사를 안 하는 건 가족들도 조사를 같이 안 시켜요. 국정원에서도. 그것도 북한 조사기관도 같아요. 뭐 만약 나쁜 일을 하다가 2명이 잡혔다면 2명을 따로 분리해서 조사를 하는 게 원래 조사 원칙이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조사하면은 말 맞추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절대 같이 안 합니다. 국정원에서 뭐 놀랄만한 건 없었죠. 뭐 거기 뭐 이 친구하고 나하고 독방에 우리는 말하면 원룸이라고 해야죠. 화장실 뭐 샤워실이랑 같이 있는 그 룸에서 있었고 놀랄만한 건 솔직히 없었어요. 어디에 갇혀놓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은 뭐 뷔페에서 뭐 하나원이당 가면 뷔페에서 이렇게 떠먹듯이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밥 시간대 되면 갖다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밖에 나가는 건 뭐 전혀 없었고요. 불고기? 밖에 데리고 나가서 먹은 거? 아니, 안에서 먹을 때 말하는 거잖아. 안에서 먹을 때 불고기를 줬나? 야, 그때 먹은 거 다 기어봐. 나 그때 먹은 거 솔직히 기억 잘 안 나요. 무슨 정신에 먹은지 모르겠어. 맛있고 했다는 것만 알지 그때 뭘 줬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게 뭐 조사반들을 신경 써 뭐 그런 그때는 금방 와가지고 막 뭐 정신 상태가 뭐 흐트분할 때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되게 편했고 반찬도 맛있었고 저는 조금 불안했죠. 지금 내가 사는 집보다 그때 있던 그 방이 더 좋았어요. 북한 다시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러면 조사 또 받으니까. 북한 들어가는 거 너 유튜브 라이브 해가지고 구독자 수 올리려고 그러지. 그렇지. 그럴까 봐 안 해.
기대했던 것과 아무래도 저도 뭐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 몸으로 부딪혀보면 다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몰랐던 것도 너무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선택장애가 오더라고요. 북한 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북한에서는 뭐 내가 뭘 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기 때문에 그냥 너 이거 해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 하면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업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저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선택에 대한 혹독한 책임이 따른다. 자유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르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세금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세금을 국가 계획이라는 걸 받쳐는 봤는데 세금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이제 친구가 말했듯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 선택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많이 어렵구나. 그게 우리가 무엇이 좋다 좋은 것만 자꾸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수많은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수많은 뭐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들이 다 좋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너무 크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깨가 무겁다.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제 친구도 열심히 아직까지 살고 있고 저도 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대한민국 와서 그냥 뭐 하라는 대로 일 잘하면 간단하게 생각했다면 한국에 와서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선택도 내가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북한에서 무너진 법치주의, 북한은 법이 거의 이제 뭐 돈이면 거의 다 통하니까 그 속에서 그냥 너무 편하게 살았지 않았나. 실제는 막말로 돈 가지고 하고 걸리지 않으면 괜찮았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센터라는 그 기관에서 뭐 소개 같은 정도는 해줘요. 처음에 나왔을 때 1, 2년 정도 뭐 소개 같은 거 안내 같은 건 해주는데 그게 뭐 꼭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원에서 나오면 하나센터에서 지금 탈북민 분들 나오신 분들에 대한 이 직업 이런 것도 좀 소개도 해주는데 하나센터하고 그런 회사들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 하나센터에서 소개해주는데 탈북민 분들이 안 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게 왜 그러냐면 급여가 최저임금 쪽을만 소개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분들이 예전에 오신 분들은 뭐 막 찾아갔겠지만 지금은 먼저 나온 사람들하고 다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야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센터에서 소개해주는 데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민주주의과 자본주의과 말씀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보다도 더 주는 대로 가갔다고 하는 거지 내가 굳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해갔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이왕이면은 괜찮은 데하고 조금 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짜 최저임금 주는 대로 소개를 해주다 나니까 갔다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탈북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 게 금방 하다 간다 그렇게 인식을 가지는데 돈이 적으니까 가는 거죠. 다른 회사처럼 급여가 높다고 하면은 일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그 다니던 회사보다 20-30만 원 더 주는 회사로 옮겨가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처음 직장을 하나센터에서 소개해주는 직장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6개월 정도 일을 했고 디지털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이제 직장을 그때 옮기긴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혼자 이제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나센터에서는 이제 각가지 정보들을 알려주긴 하죠. 뭐 유용한 정보들도 있고 각자한테 이제 맞는 이런 걸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나센터에서 뭐 강제적으로 이 회사에 무조건 취직하세요 이건 아니니까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죠. 하나센터를 그렇다고 해서 다 싸잡아 때리는 건 아니고요. 잘 해주는 데는 있어요. 울산에 있는 하나센터 같은 데는 꽤 뭐 탈북민들이 인식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냥 공공기관으로서 있으면서 그냥 월급 타먹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도 역시 처음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하나센터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에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거기서 1년을 다녔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부터 프리로 이제 혼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하나센터 뭐 이런 데 의지 안 하고 거의 이제 했고 나 같은 경우는 울산 하나센터가 그만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울산 하나센터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만하면 관심이 많이 많았었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왔을 때는 울산 하나센터가 탈북민들한테 진심이었어요. 일자리 이런 것도 하고 탈북민들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센터 직원들이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띄워주고 해가지고 후원도 많이 하고 협력 기관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 하나센터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있는 하나센터는 아마도 내 생각인데 경기 서울 여기 지역은 탈북민들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아마도 울산이 좀 더 잘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한국 생활에 만족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만족은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만족은 하고 있죠. 왜냐면 뭐 이 대한민국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탈북민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기회의 땅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하고 그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그 길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어쨌든 저는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력을 더 해야지 더 만족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해결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상당히 좋아요. 너무 좋고 노력하면 되니까. 감사한 나라죠. 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 와서 뭐 여기 또 시청자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한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한 데는 대한민국의 1세, 2세 선배들이 수많은 노력이 있으니까 다 발전된 땅에 왔잖아요. 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한 나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만족하냐, 내 삶이 현재가 만족하냐는 내 삶, 개인 삶 자체는 만족하지 않아요. 왜? 더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 만족을 어떻게 기준할 수는 없고, 이 땅에 와서의 삶이 후회되지 않느냐라는 데서는 감사한 땅에 와서 후회는 없어요. 잘 사냐 못 사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는 본인들이 알아서 여기 땅에서 가서 사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를 내가 받은 것, 그것부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뭐 여기 나와서 뭐 저희가 뭐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만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탈북민들이 전적으로 뭐 100%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분들의 각자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뭐 터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